안녕하십니까. 안세윤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31강은 법인세법에 대한 1강인데요. 이 법인에 대한 과세 이런 얘기죠. 이것도 역시 우리 안세 재경채널 이렇게 1월 첫자에 18페이지에 이렇게 법인세 개요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또 역시 여러분들도 이게 찰칵하시고 찰칵. 자, 법인세 개요인데 이 법인세법도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이제 안세제 법인에 나온 법전이 있는데 이거에 이 법인세법 분야가 이렇게 500페이지나 돼요. 야, 이렇게 깨알 같은 것이 500페이지 되는 거를 제가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 나머지 이 사항은 이제 그때그때 찾아봐야 되지. 이거를 뭐 외우고 있다가 딱딱딱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죠. 괜히 그래봤자 머리만 아파지고 더 몰라지죠. 차라리 윤곽만 딱 알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그때그때 요새는 뭐 전자정보 돼가지고 법인세법 각조문을 누르면 쫙 뜨고 관련 판례도 뜨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비해서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사업 연재 출판사 비슷한 걸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제가 쓴 글 이런 거를 참 많이들 구독을 하고 돈을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네이버에서 워낙에 무료로 깔리니까 이런 사업자들이 다 지금 많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1조 매출을 올리는 동안 글 쓰는 사람 1000만 명, 만 명이 1천만 원씩 소득을 놓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어쨌든 법인세법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시죠. 이것도 공익 강의 일종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구체형까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 법인에 대해서 속전속결 법인세법 항상 1강의. 2강의 때는 그 회계재무제표에서 어떤 것이 과세되는 소득이고 그 입금이라고 그러죠. 어떤 것이 과세 안 되는 소득, 입금 불산입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것이 비용으로 대응되느냐 송금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것이 돈이 들어왔지만 과세가 되지 않는 입금불산 이 항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윤곽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걸 하면 아마 대법인세법이 완결되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법인세가 이제 이 주력 법인세가 법인 창출, 세전, 당기순이익 이거에 대해서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각 사업년도, 각년도 소득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매년 내는 것이죠. 법인세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으면 부동산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이제 주택. 법인은 잠을 안 자잖아요. 그냥 밤이 있을 뿐이지 개인이 집에서 잠을 자지 법인이 집에서 잠 잡니까? 그러니까 법인이 왜 주택을 소유해? 얘를 웃기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10%를 더 내야 되고 또 기타 또 비업용 투기용 토지는 또 10%를 더 내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법인세율에다 플러스 더 가산해서 내는 거니까 추가 세금이죠. 그 다음 이제 법인이 종업원 급여하고 주주 배당으로 좀 많이 지출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라 뭐 이런 차원에서 덜 바깥으로 환류시키는 소득이 있으면 이제 배당도 안 하고 꼭꼭 쥐고 있으면 법인세 더 내라 이런 얘기인데 이 투자 환경을 제어하는 수도 있지만 투자는 또 뭐 대출도 받고 뭐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인이 이게 대해서는 한 50-60% 정도는 환류시켜라. 바깥으로 자꾸 지출해서 생산활동에 쓰이게 해라.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소비활동에. 그럼 이제 나중에 법인이 청산하지 소득법이 이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 네 가지가 다 있다. 얘기죠. 자, 그 중에서 이 법인의 각사없는 소득인 법인이익에 대한 과세표 계산 방법을 해보면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매일 매출 그 다음에 급여도 주고 뭐 지출하고 하다 보면 손익계산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오는 과정이 이제 모든 거래를 매일 매출을 왼쪽 오른쪽에 다 들면 복식부기에서 총계적 원장이 다 기록이 되면 왼쪽 오른쪽이 다 똑같은 모양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학계장 시산표라는 걸로 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다 돼 있고 그거를 딱 누르면 재무상태표가 나오죠. 학계장 시산표 이렇게 나오면 계정가로 나오면 이렇게 딱 위에 뜨는 거는 재무상태표고 위에 가라앉는 건 손익계산서인데 요만큼이 당기순이익이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총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요만큼이 당기순이 이 왼쪽 오른쪽이 대응되면 내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마쳤다라고 여태까지 강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회계사항에 저렇게 이 손익계산서에서 기업회계사항에 단기 세전순이익이 나옵니다. 세전순이익이 그 세전순이익이 손익계산서에 써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협의의 세무조정, 이 전체를 광의 세무조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입금 및 송금 요거는 세무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가산할 것이 이제 손익에서의 입금 또 비용에서의 송금물산 요것이 이제 이쪽이고 차감하는 항목이 이제 손금 이 손금에 있는 이 손금 이게 아니고 손금 그러니까 손실된 금 이런 뜻이에요. 손금 플러스 입금이었지만 입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 둘 다가 손가감. 그래서 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하면 요것이 바로 과세 가능 소득 이 세무 아니면 뭐 세무 기준 소득 뭐 이런 소득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각삼 소득이라고 그러고 과세 소득이다. 연간 세무 기준 소득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회사가 이익을 내려면 과거에 고생한 기간이 있어요. 고생한 기간이 길수록 내공이 쌓일수록 이익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월 교수금을 빼줍니다. 10년까지 소급해서 10년 가물가물한데 10년까지의 결손금이 다 세무조정기관서에 전사 입력한 거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적할 수가 있어요. 10년까지 또 그 맨 뒤에 보면 자본과 전입금 주소 같은 그런 란에 세무상 2월 교수금은 10년치 쭉 쓰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다 기록을 해놓으면 되는 것이죠. 중소기업은 2월 결손금만이 아니라 작년에 이익이 났는데 나중에 결손이 났으면은 이 나중에 결손을 이익가구 상세에서 법인세를 안 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환급시키기도 하고 거꾸로 소급도 공제한다. 중소기업은. 그러나 대기업은 그런 건 없고요. 2월 결손을 뺀 다음에 이건 왜냐면 이건 이익을 내기 위한 희생 플라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빼줘야 돼요. 10년간에 걸쳐서. 옛날에 5년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늘렸어요. 당연히 늘려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비과소득을 빼고, 이제 요새 얼마 안 나오는데 조금 있긴 있어요. 각종소득 공개인데 이것도 뭐 이제, 특정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세 특례제한법 같은 데 보면 각종소득 공제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이때 이거를 우리는 법인세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과세 대상 소득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순이익하고 달리 격에 이제 이걸 손익계산서를 내리면 이게 여기로 이렇게 내려와서 총 매출액이고 요게 여기 와서 이제 원가고 요게 이제 이익인데 여기에다 입금 산입이 되고 송금물산입, 송금산입, 입금산입, 입금물산입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닌 세무상 당기순이익이 다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그것이 이제 세무상 과세표준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과세표준이 나오면 1. 법인세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한다. 세율은 우리가 여태까지 한번 많이 배웠죠. 2억 원까지는 개인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1년당 당기수익에서 10%만 과세하자. 나중에 이제 세액분에 11% 해주니까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는 단계. 2억 원까지는 개인 사업자도 이 정도 이익 내니까. 그러나 이익에서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이거는 이제 좀 세율이 20% 좀 더 높아지. 이제 아마 대부분의 중견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있고 200억에서 3천억 사이는 이제 20% 이제 상장 코스닥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제 이렇게 이익이 날 수도 있고 3천억 이상 초과는 이제 재벌 대기업에서 일부가 이제 나오는데 그건 25%의 세율. 25%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몇 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한국의 지구세는 25%다. 거기다 지방소득세까지 10% 있으니까 27.5%다 이런 얘기예요. 27.5%면 OECD 중에서 한 6위나 7위쯤 되는 높은 세율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과연 이거를 해가지고 미국 애들은 35%인가 30%였다가 15% 내리는데 한국은 오히려 그 같은 연도에 20%대에서 22%대에서 25%로 올리는 그런 이제 역행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22%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까 법인은 주택이나 비싼 토지를 가지만 잠자지 말라 이런 얘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세율에다가 10%의 세율을 추가한다. 추가 기본 세율에 가상한 것이다 얘기죠. 플러스
덜 배당한 미환율 소득에 대한 세율도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미환율세 이 세 가지를 더하면 이것이 산출세액이 되고 여기서 각종 세액공제 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많이 규정되어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도 이 법정 기준으로 치면은 이게 안전세법조인데 거의 조세특례제한법이 1000페이지나 돼요. 1000페이지. 이게 뭐 엄청, 이야, 어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하나는 어떤 특정 기업 하나만 적용될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뭐 요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고 그림의 떡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뭐 여기 기업에서 이것도 해달라, 저기 기업에서 이것도 해달라 그러니까 많은 정부가 지나가면서 포퓰리즘에 의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제가 옛날에 알던 거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고 방대합니다. 나쁜 말로 하면 걸레 같다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많은 것이 있어요. 공제 감면이 있고 기납부세액이 있고 중간에 납을 빼면 최종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최종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분납을 한 달 단위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자금이 어려우니까 2달 단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됐어요 이제. 그렇지만 세율을 한 번 더 봅시다. 세율에 대해서는 자, 매년 3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아까 여기 2%, 10%, 20%, 22%, 25% 요거를 그대로 하고 그러나 이제 이 영리법인 중에서도 조합이라고 써 있는 법인들은 회계상의 수익기순이니까 세무상 당해서 구하지 않고 회계상에 왜냐면 이제 조합이 뭐 이렇게 회계나 세무 실력이 도사 같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회계상의 재무제표는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뭐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세율이 이제 10%는 아니고 10%보다 낮은 9% 조합이니까 조합 싸우려고 많이 힘들어요. 법인들은 그냥 CEO들에서 창업자에서 돌고 앞으로 하면 돌고 앞으로 하는데 조합들은 나 딴소리 너 딴소리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9%만 해주고 20억 초과도 1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외국 법인도 똑같이 과세하는데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한다. 내국 법인은 전 세계 소득 그러니까 해외 지점 또 자회사 다 합하는데 외국 법인은 국내 한국 내에만 소득에 대해서 하고 세율은 똑같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납세 의무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비사비용 토지 주택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 왼쪽에 있는 이 10%, 20%, 30%, 22%, 25%를 다 한 대에다가 10% 추가를 더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개인 양도 소득세만큼 내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냥 개인 양도소득세율이 이제 38%, 48%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만큼 내라 그런 뜻이 있는데 그렇고 외국법인 역시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하고 비영리법은 과세가 안 되고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자본 500억 초과에 대한 법인 미완료 차익에 대해서 20% 추가로 내는 거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체 이익이 아니라 배당을 덜한 이익이니까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총 당기순이익이 한 20, 3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20%니까 4, 5% 좀 더 내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직원들 월급도 많이 팍팍 주고 배당해줘야 하는 얘기인데 팍팍 주다가 잘못하면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죠. 중소기업은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은 역시 보호해주고 있어요. 자, 외국법인은 미완료 소득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점이기 때문에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비영리법인은 과세 안 되고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해산시의 차익에 대해서 이제 일반 세율인 10%, 20%, 30%, 22%, 25%를 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외국법인은 이제 청산이라는 개념이 없이 지점 철수니까 해당이 안 되고 비영리법인도 역시 과세 의무가 없고 비영리법인은 그러니까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가 되는 것이고 이 똑같이 비수익사 고유목적사업 비영리의 고유목적 문화예술 뭐 환경 뭐 이런 거 같은 사회복지 이런 거 같은 고유목적 사업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 비영리이니까 과세하면 정말 그것은 벼룩이 간을 내먹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인세의 전체 윤곽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 윤곽 속에서 법인세를 생각하면 그냥 손익계산 사람 당기순이익에다가 약간의 입금 송금이 있어?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에다가 2억까지 10%, 그 다음 보통 대부분이 20% 구간이 있겠구나. 그래서 지방주민세까지 하면 22%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제일 높은 재벌기업은 27.5%를 각오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우치가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정 회사였습니다.